안녕하세요. 2024년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과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분 70억 검색 종목은 어제보다 좀 줄어든 48개고요. 그 가운데 피봇 2차 장선 위로 올라간 종목은 21개였습니다. 그리고 7번 아이언 패턴이 나온 종목은 저는 4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4종목 외에도 한 두어 종목 더 보이긴 하던데 일단 저는 뺐고요. 어떤 종목이 제외가 되었고 어떤 종목이 7번 아이언 패턴인지 잠시 후에 같이 한번 보실 거고, 오늘 이걸 했어야 하는데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 질질이 패턴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차트 같이 보시면서 7번 아이언 패턴 종목들과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들 한번 보시고요. 오늘 코스피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고 상한가가 한 개 있고요. 0.3% 하락, 거래대금은 10조. 코스닥은 역시 하락한 종목이 더 많고요. 상한가 4종목에 0.5% 상승, 거래대금은 11조. 오늘은 코스닥 쪽의 거래대금이 조금 더 많습니다. 환율은 1334원, 어제랑 비슷한 상황이고, 고객 예탁금 어제보다 많고 미수금과 신용잔고는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 상한가 간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인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바로 7번 아이언 패턴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 CCS. CCS가 다시 바닥이란다. 내려가다가 다시 턴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상한가는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죠? 정말 대단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진짜 이거 좀 작전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종목, 사채 종목과 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힘이 있는 종목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판단 여부는 각각 선택들을 하시고, 우리는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검색은 영역 아래에서 이렇게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역 위로 이렇게 올라왔고요. 올라온 다음 음봉, 다시 똑같은 양봉, 다시 음봉. 그렇죠. 어제도 요렇게 생긴 요 상황, 고점, 피봇 2차 장선 위로 올라온 고점 상황에서 양봉, 음봉, 양봉, 또는 양봉, 음봉, 양봉, 음봉,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캔들들 잘 관찰해 봐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고요. 계속 관찰, 이런 거 나오면 계속 관찰해서 나름의 데이터를 쌓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피봇 2차 저항선 위로 올라왔고 검색은 영역 아래, 하지만 피봇 2차 저항선 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하니까 검색이 먼저 되었고 피봇 2차 저항선까지 돌파는 나중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 우리의 기준봉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네모 박스 기준봉의 종가는 여기가 되고요. 여기를 재차 패턴을 만들어서 돌파를 할 때까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지켜보고, 지금 저점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러다가 저점 피봇 2차 저항선에서 저점을 회복하고 또 저점을 깰 건지, 또 한 칸 더 올라가네요. 요렇게 뚫어 줍니다. 그럼 여기 거래량 5위평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매수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상한가까지 운 좋게 가주었네요. 무슨 패턴이죠? 5위평이
22평을 데드 크로스 낸 다음 재빠르게 V자형을 그리면서 골든 크로스 내면서 기준봉의 종가를 재돌파를 해주는 22평 데드 크로스 패턴으로 7번 아이언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CCS 이거 했어야 되는데 라는 종목으로 CCS도 제가 선정하려고 했었는데요. 거래대금 2,500억 CCS 선정을 하려고 했으나 해당 종목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앞에 고점 매물대도 존재하고 이게 오늘 뭐 주도주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애매했고 그래서 얘를 이걸 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종목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목이고 일단 CCS 이렇게 7번 아이언 패턴 데드 크로스 패턴으로 출연했고요. 다음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상한가 한 두세 개 호가 정도 밑에인 것 같고요.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첫 번째 캔들에서부터 검색이 되었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재차 상승하는 상한선 패턴이 장 초반에 형성이 되었고 이 상한선 패턴은 장 초반부터 종목을 관찰하고 매매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이 상한선 패턴은 잡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한선 패턴 물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초보 입장에서 이 조정이 음봉의 조정과 또 낮은 양봉의 조정들이 상한선 안으로 들어간 조정은 아니죠. 그래서 이 상한선 패턴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상한선 패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상한선 패턴이 출현하고 여기 타점을 훼손하지 않은 채 쭉 상승을 하죠. 여기 상한선 패턴을 못 잡았는데 상한선 안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 5위평 S 패턴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타점을 잡아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S 패턴 과연 가능을 했을까? 뭐 어느 정도는 가능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여기 상한선 패턴이 레고캠 바이오 입장에서는 앞부분 오전장의 타점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상승한 이 부분을 내려가는데 저점을 이렇게 깨지 않고 조금씩 올려주면서 여기를 돌파를 할 것 같은 거래량 살짝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다시 편편하게 가다가 연속으로 올라오면서 질질 패턴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질질 패턴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또 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매매할 곳은 없고요. 뭐 이렇게 박스권으로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상승한 이후 이 상승한 보십시오.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를 딱 절반 뭐 3분의 2 3분의 1 이런 식으로 3등분을 내더라도 3등분 윗부분에서만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점. 그래서 이 종목은 관찰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일봉으로도 보면 최근 우리가 2023년, 2022년도 2021년도 이 부분 고가가 74,900원이죠. 오늘 77,600원. 좀 더 줄여볼까요? 77,600원. 77,600원. 오늘 신고가죠? 77,600원. 그쵸? 신고가고, 아까 3분봉상, 여기 고점 한번 볼까요? 74,100원. 종가가.
그럼 제가 74,100원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인데요. 굉장히 높긴 합니다. 74,100원. 74,100원이 요 부분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점 갱신 자리까지 올라와 놓고서 올라와 놓고서 조정 받는데, 그럼 내려가지 않고, 즉 여기를 꼬리를 만들고 내려가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만 온 거죠. 여기까지만 왔다가 꼬리 달고 내려갔다가 다시 돌파를 해줬다. 꼬리 조금 달았다가 다시 돌파를 해줬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 최근 이 앞부분의 뭐 고점들 67,000원, 아예 7만원 아래죠. 아예 7만원 아래. 67,000원이면 여기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점 67,100원. 67,100원을 표시를 하면 여기를 뚫어놓고 지켜주고 올라가 주더라. 그리고 뚫어놓고 횡보하다가 올라가 주더라. 그래서 신고가 종목이고, 그런 의미에서 얘는 뭐 30분 봉으로 봐도 30분 봉으로 봐도 이미 이 지점까지 온 상태라면 없죠. 없다라는 게 뭐죠? 여기 걸려 있는 게 없죠. 얘는 이미 여기서 아침에 다 뚫어버렸고 없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도 지금 충만하게 들어왔고 뭐 했다라면 질질의 패턴 기다려 보거나,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못 가고 만약에 요런 식으로 마감이 되었다 하면 요거는 뭐 1박 2일 질질의 패턴으로 여기를 돌파를 하는 걸로 기대를 하면서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 두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뚫어버린 거죠. 레고캠바이오. 레고캠바이오 오늘 거래대금 손이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자 제외하고 오늘 1등입니다. 이런 종목 했어야 된다. 질질의 패턴. 뭐 질질의 패턴 관심 없는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ABL 바이오는 검색이 이미 충분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검색이 되었고요. 검색이 되었고 상한선 안으로 살짝 들어간 음봉 생기고 양봉으로 바로 올라가는 상한선 패턴. 그죠? 이렇게 상한선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여기서, 아니면 그 다음 살짝 꺾이는 조정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여기. 상한선 패턴 한 두 군데 정도, 여기나 해도 오전장 상승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아니 AEBL 바이오는 이렇게 상한선 패턴으로 7번 라인 패턴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종목인데도 이렇게 오전에 되게 강하게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거래대금들이 30억 이상 터지고 70억 이렇게 터지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천억. 그렇죠. 그리고 그럼 오전장에 10시 정도까지는 레고캠 바이오죠. 10시까지는 레고캠 바이오. 그러면 한 종목에 집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ABL 바이오는 안 해도 무방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강력하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볼까요? 200억, 230억 엄청나게 터지죠. 그 다음 거 150, 180억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대금 뽕 터지면서 얘도 신고가 아닌가요? 이미 신고가 간 것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조정을 세게 받죠. 세게 받고 출렁출렁 거리다가 여기 종가, 우리는 이제 기준가가 여기가 되고, 여기를 거래량 5위평 여기 정도 살짝 못 미치는
아쉬운 못 미치는 캔들 돌파만 나왔다가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는 뭐 질질 패턴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몇 프로 정도? 한 2% 정도. 그렇게 상승률이 높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질질 패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나온 것 같아서 여기를 질질 패턴으로 7번 아임 패턴이 나왔다 이렇게 숙제를 내고자 합니다. 오늘 종목이 이렇게 4개입니다. 많지는 않고요. 점심시간 때쯤 지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오전 10시 정도까지 ABL 바이오와 레고캠 바이오 상한선 패턴, 그리고 장막판 ABL 바이오 질질 패턴, 그리고 CCS, 점심 먹고 와서 이렇게. 점심 먹고 와서 CCS 데드크로스 패턴. 이 정도 점심시간 이후에. 그래서 CCS나 레고캠 바이오 5장, 그 다음에 오전장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점심시간 때 짧게 이 정도. 여기는 없죠. 여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이잖아요. 얘 라운드 피겨 20만원. 그쵸? 20만원 넘기고 지켜주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애매했다.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상한선 패턴으로 지금 올라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미 얘는 신고가는 여기잖아요. 신고가는 이때 갱신이 되었고 이때나 갱신이 되었고 갱신 이후에 지금 내려오지 않고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신고가를 오늘 갱신을 한 것 같죠. 이 앞전에 요 부분 요 가격,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는 얘네들은 여기도 52주 신고가 자리이기는 해요. 근데 등락률이 그렇게 10%도 안 되는 작은 등락률로 해서 크게 조정받고 이번에 신고가 거래량과 상승률을 동반한 제대로 된 신고가 캔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AEL 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얘는 신고가 아니죠. 뭐 52주로 따지면 52주 신고가는 되기는 할 건데 최근 뭐 한 2, 3년 안으로 보면 여기 있죠. 요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얘가 탄력을 받으면 여기를 향해서 가려나? 뭐 이런 생각들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CCS는 엄청난 종목이고. 자, 이제 아닌 것들 한번 볼게요.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얘도 뭐 앞에 이런 부분 6만원 보이는 자리는 있어요. 자,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애매하죠? 패턴으로 제가 넣지 않았고요. 이 지저분한 여기 거래대금 꼬리 많이 달린 거, 여기 옆에도 꼬리 많이 달린 거 있고요. 그래서 여기나 여기 좀 해서 저는 이 종목을 이렇게 지금 5위평, 12평, 22평이 쭉 붙었죠. 붙어서 쭉 가다가 다시 한번 더 쏜다라면 1박 2일 질질 패턴 관종으로 차라리 저는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윈텍 없고요. 바이오니아 쭉 상승하고 없고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었는데 폴라리스 AI는 재돌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룡전기는 이렇게 보면 질질 패턴 같은데 상승률이 조금 애매하고 급락이 있었죠. 이렇게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때 매도를 못했다면 이 급락을 맞았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기준봉 자리들도 이 급락 자리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이 종목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핸들링이 거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7번 아임 패턴 숙제로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왔고요. 재룡전기 2,300억 그쵸? 그리고 기준봉의 상승도 강력한데 움직이는 모양이 음봉도 되게 커요.
조정받는 것도 이렇게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뒷부분도 조금 조심스러웠지 않았나. 스타일이 이 앞전에 3분봉들도 이렇게 보면 터프해요. 전체적으로. 차라리 이때가 좋았죠. 재룡전기. 근데 이때는 3분 70억 스타일은 아니고 3분 30억에서 22평 터치해서 올라가줄 때 이때는 정말 이쁘잖아요. 이쁜 거. 음이 이쁜 거, 그죠? 근데 되게 거칠어졌어요. 얘가 스타일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이, 이런 이쁜 거 나오면 하고, 그렇죠? 조정, 양봉들은 크게 올라가고 음봉들은 작게, 양봉 크게, 음봉들은 작게, 그리고 쫙쫙쫙쫙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이거는 다 커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굵직하고 내려오는 것도 굵직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TLB는 패턴이 없고요. 다음은 LIG 넥스1은 뭐 상한선 패턴 정도, 영역 아래에서 이 상한선 패턴이 가장 좋죠. 가장 좋았다. 아니면 영역 위에서도 여기에 상한선 패턴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 종목은 제가 제외를 했고요. 원체 식종이 크고 장 초반에 거래대금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지만 오전에 이 종목보다는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에 조금 더 집중이 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이 장 후반에는 없고요. 패턴이.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패턴 없고요. 장 후반에 검색이 되어서. 네오셈, 피봇 2차 장선 위에서는 패턴이 없습니다. 검색된 시점 이후의 상한선 패턴은 존재하죠. 한미반도체 영역 아래에서 질질 패턴 정도, 영역 아래에서, 영역 위에서는 없습니다. 비트컴퓨터 검색된 이후에 없죠. 재돌파가. 그래서 이 종목은 영역 위에서는 패턴이 없다. 그 다음에 AED 테크놀로지도 영역 위에서는 없다. 꼬리 되게 뾰족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오전에 상한선 밖에서 상한선 패턴이 한번 나온 거 말고는 없고요. 네페스 아크 영역 아래, 기아 영역 위인데요. 검색되고 영역 위로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해서 양봉의 종가까지 보도 얘는 등락률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숙제선 제외를 했는데 패턴은 뭐 데드크로스 패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성창투 영역 위에서 22평 터치 패턴 조금 거칠게 3분 30억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33누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3분 30억 영역 위에서 5패턴. N캠은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더 이상 재상승이 없었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영역 아래 종목들 한번 볼게요. 신성델타테크. 그러니까 CCS 있었으니까 신성델타테크도 오늘 조금 움직이긴 했겠죠. 얘네들 일봉 볼까요? 신성델타테크, 그 다음에 EMnet, 이게 또 줄였더니만 또 이렇게 나와. EMnet, APR, 신규 상장 종목, DI. 어제 상한가 갔나요?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맞네. 어제 이렇게 해서 상한가 가고 내려왔다가 그 상한가를 살짝 돌파해주고 끝났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스권인가? 얘는 많은 회사죠? 뭐라고 써놨을까요? HBM이네요. DI, HBM.
그다음에 SP 소프트 신규 상장 종목 쭉 내려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지금 위에서 음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얘는 경고 종목이고요. K웨더 신규 상장, 제주은행, E8 신규 상장, 그다음에 이소페타시스 이제 이런 상태. LS 일렉트릭 어제 봤던 종목이네요. 네. 그다음에 코셈, CIS, 알테오젠도 어제 봤던 종목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현대차, 네이버, HLB, KB금융, 삼성전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어제 봤던 종목이네요. SK하이닉스, 포스코 퓨처엠, SK하이닉스 얼마지? 16만원이네요. 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플레이디도 되게 터프합니다. 이렇게 도대체 뭐 하려는 주봉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야, 이 상장하고 정말 엄청났던 종목인데 내려갔다가 돌리고 해서 네. 왔는데요. 과연 이 최고가 45만원을 넘길 건지 아니면 뭐 또 어떻게 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궁금해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양 어제 좀 많이 올라가더니만 오늘 또 많이 내려갔네요.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 관련. 비트코인 어제 이제 또 오후에 쭉 빠지고 저녁에 빠지고 뭐 하니까 또 오늘 또 그거 영향을 받아서 또 이렇게 조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7번 아이언 패턴 종목은 제가 4종목으로 골랐고요. CCS, 초전도체,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는 아마 개별 이슈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야, 레고캠 바이오인데. 그렇지. 레고캠 바이오. 없어. 임상 관련해서 바이오. 이거 찾아야 되는데. 어제는 제약이 뭐가 올라갔었지? 어제는 알테오젠이 올라갔나? 여기 있네. 오후 5시 21분. 레고캠 바이오가, 여기 죄송합니다. 이 사례가 들어서. 다음 달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미국 암학회에서 기존에 발표한 적이 없는 이중항체 기반의 항체 약물 접합체의 전 임상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전 임상이 철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프리 아닐까요? 프리 앞전자. 임산 이전에 뭐 자기네들 결과 뭐 이건가?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항암제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종목들은 다음 달이죠. 4월 달 미국 암학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일정 관련해서 관련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좀 움직일 것들이 있으려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레고캠 바이오는 ADC는 여기 이중항체 기반의 항체 약물 접합제 후보 물질 전 임상 결과를 남은 초록 3개를 AACR 홈페이지에 통해서 공개를 했고, 이 중에는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CD20 곱하기 CD22 표적 이중항체 ADC LCB36의 초록도 포함되었다. 퍼스트 인 클래스다. 지금까지 개발된 사례가 없는.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여기에서 지와 경장류에서 얻은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네, 얘가 이렇게 움직인 것 같고요. 레고캠 바이오에서 ADC 호흡 물질을 도입한 넥스트 큐어와 고테라퓨틱스도 포스터를 통해 각각 호흡 물질 전이상 공개를 결과를 발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도 레고캠 바이오가 특징주에서 있는데 이 앞전에는 1월달 기사에 보면 오리온이 얘를 인수를 한다고 해서 여기 1월달인가요? 12월 1월달 이렇게 내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온이 가격이 내려갔을걸요. 그래서 처음에 왜 그때도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왜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가 얘를 왜 인수를 하느냐.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 입장에서는 또 특별한 적은 없는데 오늘 어쨌든 아까 그거 임상 관련한 어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얘가 조금 올랐던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뭐 근데 거래대금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쓰다 말았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ABL 바이오도 얘도 한번 볼까요? ABL 바이오도 여기 유한양행도 미국 암학회 면역 항암제 2종 비임상 결과 발표. 암학회 키워드가 지금 유한양행 AB온 ST 큐브 오늘 것만 그다음에 Y바이오로직은 아까 얘기 있었나? 그다음에 뭐 루닛 Y바이오로직스 계속 있고요. 얘는 없네요. ABL 연구개발 우수 기업 매출액 특례 적용. 뭔 개소리야. 다른 이야기는 없네요. 재밌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얘도 아마케 뭐 관련 건가 제가 예전에 파킨슨병 기술 이전이라고 제가 써놓은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렇게 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 기대감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9% 늘어난 10조를 기록할 것이다. 얘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입니다. 매출이 시가총액만큼. 그래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8,700억이다. 이 배경에는 대규모 수주의 기대감이 있다. 네. 전쟁 많이 일어나면 돈 버는 회사, 방산회사죠. 네. 네. 그리고 달 착륙을 담당할 차세대 발사체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단독 입찰. 그래서 한국 시무주 탐사의 핵심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기업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단독으로 참여했다. 라고 하네요. 대한민국의 스페이스X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네, 실적 기대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 2개 용원 암학회 관련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별 이슈인 것 같고요. CCS 한번 찍어볼까요? 직무 집행 뭐야? CCS는 김모 씨 외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지했다. 얘네들 진짜. 유상증자도 결정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제3자가 누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굽니까? 나오세요.
그린 BTS 퀀텀 포트라는 회사가 들어보셨어요? 그린 BTS랑 퀀텀 포트? 어렵다. 소송도 걸려있고, 네, 조금, 네, 속 시끄러운 집안인데, 잘 올라가는데, 네,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맹탕 발표에 하락한 초전도체주 하루 만에 반등. 도깨비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등락률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계속 보시고요. 이오플로우, 네, 하락 22%. 자, 자, 시가총액 제가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시가총액. 해성 TPC, 네, 경고 종목, 국보 300억. 더 이상 국보로서의 가치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감자 먹였네요, 벌써. CN 플러스 189억. LG 이노텍, 많이 빠졌네요. LG 이노텍도, 이노텍 배터리 업체 아닌가? 화학. 애플카 전장. 아, 전장 업체구나. 아, 애플 하락이죠. 그래서 얘네도 같이 하락한 것 같아. 매드팩토, 스튜디오 3익, 신규 상장주인데,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비데이즈 800억, 제이스코 홀딩스 700억, 원티드랩 700억, 넥스트 아이 300억, 한농화성, 네, 이렇게 있고요. 선을 왜 이렇게 꺼놨을까요, 제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꺼놨는지. 지우고요. 아, 2만원에 꺼놨나? 얘는 일단 2만원 라운드 픽에 두드려 맞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 2만원 이때 한번 맞고요. 2만원 밑으로 빠졌다가, 또 어제 2만원 한번 노크 했고, 2만원 넘어가면 이제 다시 이 부분 또 어떻게 되려나 한번 봐야겠죠. 사피엔 반도체 신규 상장, 덕산 테코피아는 상한가 이후에 이틀 연속 조정 중입니다. 텔콘 RF 700억, 하나투자증권 비트코인 하락에 의해서 지금 얘랑 우리 기술 투자랑 지금 일봉 차트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여기 있죠. 우리 기술 투자 비슷하게 좀 대충. 우리 기술 투자는 조금 네, 양반 다리로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투자증권은 조금 엉덩이를 일단 좀 들어서 상체를 좀 이렇게 서운 상태로 지금 이렇게. 근데 얘는 박스권이 지금 이제 이런 상태의 박스권이죠. 그죠? 대충 보면 제가 그냥 대충 그었습니다. 좀 이렇게 그은 거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네, 지금 이러고 있다가 얘는 조금 차트가 좀 독특한데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다. 좀 다르긴 하네. 네. 그다음 컴퍼니 K 1,300억, 액션 스퀘어 900억, 우리 기술 투자 아까 보셨고요. 그다음에 GL 팜텍 800억입니다. 자, 그다음에 상승률 오늘 상한가 강한 종목들 CCS, FNS 얘는 왜 상한가를 갔을까요? 얘 잠깐 보고 갈까요? 너는 왜 갔습니까? 알려주세요. 유형자산 양도 결정 토지 누구한테? 템스코에 준대요. 위폼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전량 처분. 재무구조 개선 및 반도체 부품 사업 증설 비용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위폼. 자, 즉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현금이 없는 회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유보율도 1,400%인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이제 좀 현금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업무용으로 좀 하겠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올랐나요? 근데 거래대금이 430억으로 상한가를 간 거라서. 다음은 SND 900억 점상. 그 다음에 아센디오 상한가. 아센디오는 CCS랑 엮여져 있죠. 그 다음에 유니슨 유니슨도 상한가. 유니슨은 왜 갔죠? 얘는 저거 아닌가? 해상풍력. 유니슨이 풍력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예전에 한번 그렇게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풍력 발전 대표 기업인 유니스는 민양 스마트 에너지 그룹과 국내에 해상 풍력 발전기 제작 및 판매 전문 합작 법인인 유니슨 민양 에너지를 설립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슨이 55%, 민양이 45%, 해서 유닛은 사천 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국내에 해상 풍력 터빈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민양은 2022년 기준 글로벌 해상 풍력 발전 시장 점유율 11%로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시총은 10조, 매출은 5조짜리다. 그래서 어쨌든 유니슨이 뭐 좀 더 잘 나가려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해상 풍력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이게 이 규모, 얘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그냥 풍력 돌린다 정도가 아니라 얘네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 전력의 규모, 그 사이즈가 네, 이게 뭐 글로벌급인지 아니면 로컬급인지 이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레고캠 바이오 아까 보셨고요. 그 다음에 Y 바이오도 아까 저거였죠. 얘도 아까 우리 그 미국 암학회 네, 그 관련이었고요. 그 다음에 KC텍 얘 왜 갔지? 얘도 그냥 HBM 관련인가 보네요. 네. 치면 KC텍 글자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거든요. 반도체 KC, 구 KC텍. 네. OLED 장비. 얘는 왜 OLED로 돼 있을까? KC텍 고 HBM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죠? 이거는, 내가 HBM 이렇게 하고요. 얘, 섹터를 보면, 낸드 HBM의 KC텍. 네, 얘가 오늘 그냥 여기서 그냥 1등 간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좀 움직이고. 분봉을 보면, 막판에 올라갔네, 그죠? 한미반도체가 막판에 올라갔었죠? 그래서 다시 반도체가 또 올라가려나 봅니다. 그 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다보링크, 아센디오, CCS 요 세 개가 같은 조직입니다. 요게 같은 조직이에요. 요거는 따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JNTC, 그 다음에 투비소프트 300억, 그 다음에 JMT, 아까 들어봤는데, 그 다음에 윈텍,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도 암하캔가요? 그 다음에 토마토 시스템 700억, 그 다음에 폴라리스 AI, 그 다음에 화인베스틸 300억, 코디 800억, 금양 그린 파워, 네, 오늘 조금 올랐다가, 네, 좀 내려갔죠. 그래서 폴라리스 AI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떴더라고요. 그것들도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폴라리스 AI가 네, 유상증자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제3자 배정, 네, 유상증자, 제3자. 그러니까 제3자는 아무나에게가 아니라 제3자 딱 정해진 그 사람들한테 네,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죠. 그럼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네, 기존에 갖고 있던 개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나 구주주들은 평단이 엄청 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데 들어와 있는 이 개미들 입장에서는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건 사실 썩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제3자 배정하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죠. 제3자가 누구십니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주식 주고 돈을 땡겨온다. 돈이 필요하다. 볼까요? 누굽니까? 여기 있네요. 폴라리스 우노, 폴라리스 세원, 폴라리스 오피스, ST홀딩스,
제이후연, Y2K 파트너, 라인리버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요. 배정 주식 수는 이게 보시다시피 얘네들 ST홀딩스 정도까지가 한 100만 주 정도인데 이 600만 주, 400만 주, 400만 주 얘네들이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실제로 폴라리스, 우노, 세원, 오피스 얘네들이 이 폴라리스 AI에 각각 돈을 태우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참, 다 같은 회사네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건 이제 그냥 개인적인 예를 든 겁니다. 폴라리스 AI가 아버지 회사고 이게 첫 번째 아들, 이게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회사라면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얘네들은 변경 예정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변경 예정 최대 주주 폴라리스 우노. 네, 폴라리스 AI는 최대 주주가 바뀝니다. 폴라리스 우노로.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이 폴라리스 우노의 다 특수관계인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폴라리스 우노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일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반대로 다시 이 폴라리스 우노를 지분을 쪼개져서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일 수도 있겠죠. 그건 나중에 따라 한번 보시고요. 즉 이 폴라리스 회사도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로 지금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냥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상호가 변경됐네요. 리노스에서.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잘 보시고요. 리노스도 사채 회사입니다. 잘 보시고요.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되게 잘 올라가긴 했는데 뭐 이런 것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3분봉 7번 아임 패턴 종목들 함께 보셨고요. 다른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3분봉 7번 아임 패턴 또는 3분봉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학습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굵기. 갑자기 굵어져가지고 얘가 아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에 공부만 할 때는 하루에 공부만 하면 됩니다. 공부만 하면 되는데 공부하다가 이게 보통 공부 5패턴이든 7번 아이언 패턴이든 동영상을 접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 무릎을 탁 치시면서 바로 이거야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보통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혹은 한 3개월 정도 3개월도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정도 하시다가 실전 매매 뛰어들죠. 실전 매매 뛰어드는데 3개월 정도 하고 실전 매매 뛰어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실전 매매에 뛰어든 이 순간부터 실전 매매만 하시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전 매매만. 여기서 공부는 스탑이 돼버려. 그래서 실제 매매한 이후에 본인의 매매 차트 복귀 정도는 하시는데 이걸로 공부했다라고 땡치고 이렇게 해서 실전 매매를 또 한 달에서 또 한 석 달 정도 합니다. 저도 그래. 제가 했던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달
실전 매매가 계속 이어지가는 이 기간 동안 사실 나의 공부량은 이게 전부가 다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한 1년이 지나도 레벨이 3개월짜리 수준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단계가 이렇습니다. 공부, 그 다음 단계가 연습, 예를 들어서 연습 매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연습 매매 플러스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실전 매매가 되는데 뭐 시드가 조금 적은 실전 매매라고 칩니다. 이때도 공부가 되고요. 다음에 또 실전 매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또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 중 가장 덜 바쁜 때는 공부만 할 때입니다. 사실 지금. 근데 이 공부만 할 때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공부량이 적다. 적다라는 건 이거 단타잖아요. 단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단타로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많지 않다. 미친 듯이 공부하고 연습 매매하고 이거 복귀하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실전 매매하고 이거 복귀하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실전 매매 또 하고 복귀하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환장하겠죠. 이거 없으면요. 이거 전부 다 모래 위에 짓는 성밖에 안 됩니다. 금세 무너질 겁니다. 이거는 정말 공부 없이는 단타 매매뿐 아니라 스윙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주식은 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나는 매매할 시간은 있는데 공부할 시간이 따로 나는 나지 않는다. 매매하는데 하루 종일 붙잡고 매달려서 6시간을 탕진을 하고 공부는 하루에 내가 한 30분 하나? 그렇다. 차라리 매매 30분 하시고요. 공부 6시간 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 매매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공부할 시간 없으면 공부 없이는 주식은 없다. 공부 없이는 주식은 없는데 깡통은 있다. 이거 진짜입니다. 주식으로 전업되고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거 쉬운 일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꼭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밤낮 없이 7번 아이언 패턴 고민하고 밤낮 없이 5패턴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밤낮 없이 주도주가 도대체 어떤 놈인지 오늘 고민하고 밤낮 없이 매도 자리, 매수 자리 공부하고 하루 종일 거래대금 100개도 봐야 되고 3분 70억 한 50개 뜨죠. 오늘 48개니까 이거 봐야 되고 뭐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얘네들 30분봉도 봐야 되고 일봉도 봐야 되고 주봉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방장님 스윙 쪽에 보면 기준봉 3천억짜리 얘도 봐야 되고 그 외에 내가 갖고 있는 검색식을 통해서 또 검색되는 종목들 얘네들도 봐야 되고 또 내가 며칠 전부터 모아놓은 또 관심 종목이 있다면 얘네들도 봐야 되고 주봉도 봐야 되고 30분봉도 봐야 되고 분봉도 봐야 되고 캔들의 모양이 양봉 나왔다가 다시 음봉 똑같은 거 나와서 또 빠지는 거 음봉 나왔다가 양봉 똑같은 거 나와서 또 올라가는 거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계단식으로 내려갔다가 잡아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등등등 하나하나 다 어떤 거는 이런 게 나온 게 있고 어떤 거는 안 나오고 어떤 거는 7분 아이언 패턴이 나왔는데 어떤 거는 피보티 차정에서 다 막혀서 다 떨어지고
이제 갈수록 요런 것들을 공부하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전에는 한 3시간, 한 4시간 걸렸다면 갈수록 이제 한 1시간, 네, 한 2시간, 뭐 30분까지는 한 2시간은 해야죠, 매일. 이 정도 이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걸 걸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요행을 바라지는 마세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3월 6일 수요일 장 마감 후 내가 공부를 덜 했다. 그러면 내일 매매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극단적으로 최소화. 내일은 그러면 다시 시장을 그냥 관찰하고 공부하는데 내가 할애를 하겠다. 우리는 고수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는 고수님들은 제 영상 안 보실걸요? 제 영상을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린 고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다른 유튜버 어느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를 메타인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메타인지는 소크라테스 형님의 그 유명한 말씀,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은 내가 제일 잘 알죠. 내가 하루 종일 6시간 동안 이 종목 찾아서 찍고 저 종목 찾아서 찍고 해서 뭐 다른 유명하신 매매 겁나게 잘하시는 분들만큼 내가 실제로 잘할 수 있는 레벨이 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어디 한 개라도 5패턴 중에 1번에서부터 질질 패턴까지 5개 패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한 개라도 내가 매달려야 하는 상황인지, 하루에 나는 3시간, 4시간을 밤잠 줄여가면서 공부해야 될 처지인지 내가 제일 잘 알죠. 이걸 알고 그거 베이스로 이 주식시장을 맞이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게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분들, 손주분들 메타인지 요거 모르는 아이들 없어요. 요즘에는 자기 수준을 알고 그 수준에 맞는 레벨에 맞는 진도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법 요즘 이제 유행을 하는 건데요. 자, 메타인지 합시다. 우리 모두 메타인지 하고 절대로 고수 흉내는 그만. 우리는 다 하수입니다. 됐죠?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내일 목요일 또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7번 라인 패턴 매일 과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